안녕하세요. 유닉 대표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는 싶지만 신문 볼 시간 없는 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일상의 대화처럼 재밌게 뉴스를 풀어가는 뉴스레터 미디어 유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뉴스가 있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유닉이 하고 있는 시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발표를 저희 뉴스레터는 워낙 가볍고 대화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 오늘도 유식하겠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다가가고자 하는 뉴미디어인데요. 저희가 시작했던 문제의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뉴스를 안 본다. 이런 문제의식.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건 뒤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뉴스를 왜 봐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후 논의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사적 삶에만 코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삶이랑 공적인 삶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단 내 울타리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뉴스라고 저희 팀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젊은 세대가 읽고 싶은 뉴스가 있었냐? 근데 그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신문을 보다가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핵인싸는 핵과 인사이더를 합친 신조어로 주루 중에 주루를 뜻한다.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걸 읽으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게 나를 위한 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읽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밖에 프리젠트가 되고 있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은 소비자였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스타일로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밀레니얼 뉴스 소비자들이 느끼는 문제점, 페인 포인트는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속보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이 쭉 나오기보다는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랬고 오늘은 이랬고 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꾸준히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걸 계속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맥락을 모르겠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의 기성 언론 기사의 기사들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팩트 중심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누구랑 누가 만나긴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한테 어떤 영향인지 같은 것들은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성 언론은 어쩔 수 없이 보편적인 나이대의 독자들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20대에만 맞춰서 설명을 하긴 어렵잖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이런 영향이다. 이것만 찝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대 입장에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뾰족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관련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솔루션은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형식을 담은 이메일 뉴스레터였는데요. 저희께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메일을 딱 열어보면 저희 마스코트인 고슴도치가 이제 매일매일의 주제에 맞는 코스튬을 입고 나오고 이제 내용도 질문 응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훨씬 캐주얼하고 일상에서 쓸 법한 단어들로만 이제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 이게 다 보여드리긴 되게 어려우니까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닉.co를 구독 신청하실 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이 이메일 뉴스레터, 새로운 밀레니얼을 위한 뉴스, 이거의 골자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밀레니얼에게 필요한 뉴스는 세 가지 부분에서 차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콘텐츠가 달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형식도 달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무도 뉴스 만드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브랜딩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콘텐츠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참고서 어려운 거 공부할 때 나눠서 분책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모여서 말로 떠드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저랑 이 공동 창업차들이 이런 걸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었는데 저희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팩트들을, 그러니까 기사 또는 실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원문들에 막 분포되어 있는 팩트들을 굉장히 압축하고 남은 부분들은 그 밀레니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맥락이랑 스토리로 채우는 거죠. 이게 저희의 콘텐츠의 핵심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게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카풀 논쟁에 대한 일반 기사 3개예요. 지금 반만 잘라온 거라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근데 이걸 다 읽어야 하는 내용들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이 독자들이 훨씬 공감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사는 원래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카풀은 어떤 얘기고 이게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있어서 사실은 이 전체 논쟁을 이해하려면 20개, 30개 정도를 읽어야 각각의 기사들이 유니크하게 다루는 팩트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힘든 건 우리만 하겠다. 우리만 읽고 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잘 엮어둘 테니까 읽기만 하시라 이런 컨셉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저희의 콘텐츠 핵심이고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열어보는 이메일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기성 언론들이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네이버 포털 이런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한 게 가장 컸었고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단어를 5가지를 그래서 뽑아봤어요. 하나는 프라이빗입니다. 이메일이라는 것이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는 디지털로 된 편지인지라 이걸 주고받는 감성이 되게 남다르거든요. 내 받은 메일 하면서 누구랑 대화를 한다라는 그 사적인 느낌이 저희한테 훨씬 친근하고 진솔한 피드백으로 바뀌어서 돌아오거든요. 인터랙티브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바로 답장 버튼을 누르면 저희 뉴스레터에 피드백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신문 기사나 TV로 뉴스 방송을 봤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의아한 점이 있거나 내가 다른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할 때 소통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저희 뉴스레터는 보고 재밌었거나 별로거나 바로 독자분들이 답장 버튼을 눌러서 답장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역시 이메일의 소통 이 포인트가 새로운 뉴스 미디어, 새로운 뉴미디어의 시도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계기였고 세 번째가 에브리데이인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미디어의 성패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누군가의 일상을 얼만큼이나 점유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하루에 몇 분을 얼마나 꾸준히 뺏을 수 있는가가 미디어의 성패와 관련이 있다면 저희는 이미 사람들이 매일 쓰고 있는 매체에 우리가 스며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고른 바가 있어요. 이메일은 지금 대학교 고학년쯤 나이부터 그때부터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니까요. 사무직 직장인이든 이제 직장인 레벨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는 거고 누구나 핸드폰에 갖고 있는 앱이고요. 저희가 따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무언가 새로운 앱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그들의 일상에 매일매일 찾아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는 텍스트 베이스인데요. 지금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고 유튜브 시대에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에 왜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느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밀레니얼 뉴스 소비자들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유희의 목적으로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뉴스를 볼 때는 그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영상이라는 매체가 가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이 3분에서 한 8분짜리 동영상을 보면서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이 썸네일 한 장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담감이 있다는 걸 저희는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텍스트의 효율성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그리고 텍스트에서만 다룰 수 있는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의 텍스트 베이스드라는 특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카이버블, 그러니까 축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콘텐츠가 나의 이메일함으로 그냥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런 내용을 봤는데 하고 찾고 싶으면 네이버로 가서 아니면 그 언론사 사이트에 가서 찾는 게 아니고 내 메일함에서 그걸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축적의 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 여행을 가신 거예요. 미국 여행을 갔는데 잘 모르겠지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청문회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 화가 나 있고 너도 화가 나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 막 말을 거시는데 아 이게 무슨 얘기지?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도 아무리 봐도 미국 청문회라는 단어가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 주목을 안 하고 있지? 근데 그때 진짜 불현듯 어저께 뉴닉 뉴스레터에 미 청문회란 말을 본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 메일함 이제 받아보시는 메일함에 미 청문회를 쳐서 저희 뉴스레터를 다시 본 거죠. 그때가 무슨 얘기였냐면 그 캐버너 후보자의 스캔들 관련해서 미국에서 되게 큰 스캔들이 났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이슈가 더 컸기 때문에 비중이 되게 적게 다루어졌었어요. 그것만 읽어서는 현지에서 이제 대화가 되지 않았을 텐데 뉴닉 뉴스레터를 통해서 캐버너 스캔들을 쭉 읽고 대화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경험이 되게 새로웠다. 저희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역시 아카이브의 힘도 되게 특별하구나 생각을 했던 계기였고요. 저희가 정리를 그래서 피에타라고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딩인데요. 저희가 고슴도치를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정치 사회 이슈를 엄청 재밌게 또 가볍게 매일매일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야지까지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내용 자체가 딱딱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읽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귀엽진 않은 것 같아 라는 피드백도 들려오고 저희가 귀여운 애가 필요하다. 귀여운 애가 필요한데 그냥 귀엽기만 하면 안 되겠다. 새처럼 너무 나불거려도 안 될 것 같고 뭐 여우처럼 너무 이렇게 속에 다른 수가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저희 디자이너님이 뾰족한 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나왔어요. 고슴인데요. 저희 마스코트 고슴이는 매 화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가장 초기 때라서 이제 조금 어수룩한 귀여움이 있지만 각 포커스 기사나 아니면 저희가 그 뉴스레터에 다루는 기사에 관련된 옷들을 입고 나와서 이메일을 딱 열었을 때 이게 오늘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지 하는 호기심도 주고 또 마음도 워밍업 시켜주고 또 내용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저희 팀원입니다. 저희 브랜딩도 뉴닉 로고부터 해서 저희 뉴스레터 곳곳에 숨어있는 장치들도 다 최대한 밀레니얼 세대에 맞추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살자란 말 있잖아요. 대충 살자는 게 진짜 대충 살자라기보다 그 정신을 사랑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랑할 만한 브랜딩을 하고 싶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도 고슴도치란 뜻도 있지만 신문 끄트머리가 뾰족뾰족한 거에서도 모티브를 찾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각 맞춰 자른 거 말고 삐뚤빼뚤하면 좋겠다는 저희 디자이너님 생각도 있으셨어요.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조금 더 감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요. 저희의 뉴스레터가 그런 차별점을 가졌다면 저희 팀이 돌아가는 방식 또는 스타트업 자체가 돌아가는 방식에서의 차별점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중심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사들은 각 언론사가 지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간다라면 저희는 보다 그냥 우리 구독자들이 우선이다. 스타트업답게 우리 고객이 우선인 그런 뉴스미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소비자 중심 사고를 설명드리려면 다른 것보다 저희가 그 베타 테스트 이전에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는 속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2017년 12월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인턴십을 하고 귀국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턴십 시절 얘기부터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라는 곳에 잠깐 펠로우로 있었는데요. DC 사람들은 그 수도라 그런지 정치 얘기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영어는 되지만
갑자기 미국 정치사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화를 못 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희 이제 사수? 그러니까 슈퍼바이저한테 찾아가서 제가 말을 한 거죠.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치 대화에 낄 수 있을까? 그때 추천을 해준 게 많고 많은 미국의 뉴스레터들이었던 거예요. 이 뉴스 다이제스트 뉴스레터를 한번 볼래? 그럼 너 한 5분만 들이면 그래도 대화엔 낄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너무 팬이 돼가지고 지금 한 런칭 4년 만에 400만을 넘어서 더 크고 있는 미국의 더 스킴이라는 뉴스레터든지 아니면 쿼츠, 복스 같은 너무 많은 뉴스레터들이 있는데 그 매니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왜 한국에 없을까? 한국에 있으면 젊은 애들 뉴스 안 읽어 이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제 개인 프로젝트였던 속닥이었고요. 2017년에부터 혼자서 그냥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뉴스를 막 마음대로 재밌게 정리를 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좀 하다 말려 그랬는데 친구들이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덕분에 그냥 네이버 뉴스 안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계속해라. 나 시험 기간이라 어차피 신문을 못 봤는데 편하니까 계속.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의 투자사 메디아티를 만났고 또 이 이메일 뉴스레터라는 새로운 미디어 포맷에 워낙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올해 7월에 펀딩을 받았고요. 이 거의 반년 동안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톤앤 매너, 저희 그 말투 하나하나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으로 고친 과정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반말이었는데 반말해도 되나요? 라고 뒤늦게 물었더니 안 된다고. 이게 잘 깨져 있네요. 안 된다고 한 60%가 말은 놓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말을 높였죠. 말은 높였지만 또 친근한 존댓말로 이렇게 점점 고쳐나간 게 지금의 말투고요. 길이나 깊이에 있어서도 저희는 계속 그 구독자 피드백을 통해서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설문조사만 한 게 아니라 오픈 채팅방도 만들고 구독자들한테 보내놓고 바로 물어보고 대답 듣고 그 대답이 더 궁금하면 더 물어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얘기 잘 봤어요. 근데 베조스 입장 말고 뭐 직원들 입장이 궁금해요. 이런 자세한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깊이를 그러면 이 정도 깊게 해보면 되겠다 감이 잡혀서 임의로 저희 가치관대로 정하는 것보다 저희의 구독자들의 니즈에 맞춘 계속 가벼운 린한 성장이 있어 왔어요. 이 코너하고 구성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막 던져보다 나온 것들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구독자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아이디어들을 실행하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돌아다녔던 게 강남, 정자, 안암, 판교 정말 모든 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물어봤어요. 이걸 왜 읽으세요? 읽으면서 뭐 무슨 생각이 드셨고 몇 화는 어떠셨어요? 하나하나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들었던 얘기는 이런 면이 좋고요. 이런 게 싫어요. 뭐가 좋냐면 우리한테 결정권을 안 뺏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 걸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선택지만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밀레니얼 뉴스 소비자들은 다 하나하나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그렇지 결정은 내가 내리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인터뷰였고 뭐 설문조사였고 오픈 채팅방이었고 이런 피드백 방식이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뉴스 미디어지만 스타트업 정신으로 계속 다가가는 게 저희의 강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돌아왔는가 보면 저희가 베타를 9월부터 10월까지 딱 한 달만 하고 문을 닫았다가 12월에 다시 열어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 베타 기간 6주 동안 휴식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1,000명이 모이셨고 지금 12월 10일에 열었는데 지금 2,000명이 되셨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모이고 계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을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이 계속 나올지.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미팅을 가졌어요. 그때 저희가 너무 궁금했던 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뉴닉을 왜 좋아하세요? 뉴닉이 없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이 왔어요.
어떤 분은 유닉 덕분에 면접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쓰고 면접하고 할 때 내가 신문 이런 거 다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자소서 쓰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이런 걸 읽다 보니까 나도 내 주관이 생겨서 나도 뭐에 대한 의견이 생겨서 그걸 녹여 썼다가 면접을 갔다. 너무 고맙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더 감사했었는데 또 어떤 분께서는 이슈를 그냥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배경이 뭐였는지 뭐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같은 걸 쭉 설명해 주니까 편하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자꾸 구독자들 부르고 말 걸고 하는 것 자체가 고맙다. 뉴스 비슷한 걸 만드는 사람이랑 소통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진 게 너무 새롭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전 중 매일 하면서 유일하게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 좋아하는 이유는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다 같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안 될 텐데 오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돈 받으실 거예요? 언제부터 내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걸로는 돈을 안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기성 언론으로부터 지금 너무 많은 공백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젊은 세대를 위한 뉴스의 선택지라는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돈은 다른 걸로 벌되 우리의 쉽고 재밌고 빠르게 사회 현안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가 더 많은 분들한테 빨리 퍼지려면 가격 허들을 두는 게 조금 덜 현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또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래 생존하지 못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 뉴미디어의 숙제는 과연 수익화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의 구상은 온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이렇게 똑똑하고 사회에 관심 있는 밀레니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수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좀 더 모더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론이 주 목적이 되는 어떤 공론장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의 사회 정치적인 정체성을 너무 알고 싶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진단 또는 너의 위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 피드백해주는 어떤 레포트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다 모이다 보면 뉴닉이라는 걸 읽는 젊은 세대는 대개 이 현안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더라라는 여론 레포트가 생겨서 저희한테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젊은 애들이 뭐라고 했어? 마지막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서비스 플러스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훨씬 다른 뭐 동영상이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다 때려 넣은 그런 프리미엄 앱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프리미엄 앱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저희 콘텐츠를 또는 유저 경험을 전달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유닉 에디터들도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얼굴 시뻘개져서 밤마다 이렇게 옆에 레드불 대신 바카스 놓고 열심히, 왜냐면 저희가 하나의 뉴스레터를 만들려면 정말 수십 개의 뉴스 사이트에만 들어가고 그 안에서 기사들도 계속 읽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저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컴퓨터가 하지 요새 누가 사람이 하냐, 이걸 왜 다 읽어서 하냐. 근데 저희는 알고리즘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밀레니얼이 보통 이런 걸 많이 읽는 데라고 해서 통계로 나온 결과 말고도 그래도 이게 이 통계는 낮아도 밀레니얼이 알아야 되는 이슈를 또 더해줄 수 있는 건 그건 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미, 정의, 합리 이런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만든 뉴스레터라는 데에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가장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새로운 뉴스 실험을 저희도 궁금해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디어 오늘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곳에서 언론 취재도 오시면서 주목을 하고 계세요. 걱정 반, 기대 반. 밀레니얼을 위한 뉴스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또 다른 강점이 있는 팀이라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닉 발표였고요. 지금까지 김소연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재밌네요. 첫 번째로는 공론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근데 그게 세 번째에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는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있는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자극적이긴 한데 꼭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진 않을 텐데 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댓글이라는 게 되게 묘한 것은 나도 관심 있지만 바빠서 댓글 달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억울한 방식의 뭐랄까요, 여론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뭔가 시간이라는 자원이 아무리 불평등해도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 있다면 되게 새롭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공론장을 온라인에서도 좋고 오프라인에서도 좋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공론장이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이런 의견 표출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동안 어디서 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은 대부분 이미 어떤 한쪽 색채를 띠고 있어서 그게 아닌 말이 나오면 거의 쫓겨나가는 시기다. 그게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거기서도 또 힌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히려 한쪽 색채를 띠는 것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색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색채 띠는 건 괜찮지만 그걸 갖고 토론하고 이제 논쟁을 해보는 것이 주 목적인 곳이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주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한쪽의 색채를 이제 띠고서 검열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전한 논쟁이 될 수 있도록 정화를 해주시는 그런 모더레이터가 있는 공론장에 대한 시도를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질문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 구독자가 지금 2,000명이 넘으셨는데 계속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세요. 심지어 중학생도 있고 심지어 50대도 있으시고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마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건 왜 좋냐면 같은 텍스트를 10대부터 50대까지 읽는다는 거는 이걸 매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희망적인데, 근데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타겟 오디언스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그 필요한 깊이나 톤 앤 매너를 달리한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미국의 뉴미디어 시장에서는 한 뉴스레터 미디어에서도 다양한 뉴스레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분야로 나뉜 경우도 있고 타겟으로 나뉜 경우도 있고, 분야로 나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mic.com이라는 그 믹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믹이라는 메인이 있지만 그 밑에 경제 얘기도 있고 미국 정치 얘기도 따로 있고 뭐 페미니즘 얘기도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분화가 되어서 점점 나왔어요. 저희도 이렇게 관심 있는 타겟들을 분리해서 새로운 뉴스레터 개발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도 너무 중요한 거는 이메일 뉴스레터의 장점이자 단점이 같이 읽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건데, 이게 왜 장점이기도 하냐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같이 읽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도 잘 오세요. 오셔서 누가 대체 같이 읽는지 궁금해서 와봤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들끼리의 이 인터랙션이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답장이 왔다. 그럼 저희하고 1대1 소통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이제 캡처해서 허락받고 캡처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그거에 반응을 받으면 또 리포스트해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노는 것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는 내일 무슨 소식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이슈를 좀 풀어볼까요? 해서 저희 직접 받아서 그걸로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효능감을 느끼세요. 내가 궁금해하는 걸 직접 다뤄줬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SNS 활용, 특히 인스타그램,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왠지 또 한물간 느낌이기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활용을 느낌이니까 네, 느낌이기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정말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번째는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밀레니얼이 뉴스에 관심이 있는데 억울하다는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저는 거의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을 뉴스나 이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 중에 뉴스를 엄청 많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쉽다.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지루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뉴스는 조금 지루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면 저는 지금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확실히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뉴스라는 거는 드라마하고 본질적으로 비슷해서 옆집에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걸 다시 스토리로 환원하고 맥락으로 살려보고 하는 게 저희도 젊은 세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퍼블리. 저희 얼마 전에 사실 소령 대표님 뵙고 왔는데, 저하고 공동 창업을 하신 분이 빈다은님이라고 같이 계세요. 원래 퍼블리에서 크로스 마케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블리가 키운 호랑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셈입니다. 퍼블리는 컨셉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의 플랫폼이고.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저는 독자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닉 독자하고 퍼블릭 독자분들이 성질이 되게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뭐냐면, 유닉 독자들은 이게 어차피 뉴스라는 것이 휘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팍팍 읽고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다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뭐 나의 신념이 축적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정보는 바로 알아서 바로 쓰고, 근데 그건 책하고는 본질적으로 되게 다르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효용이 나한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것과는 약간 다른데, 이제 퍼블리 독자분들은 훨씬 깊이가 있는 퍼블리 레포트들 또는 책 리뷰 뭐 이런 걸 읽고 더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독자분들의 성질이 되게 다르다는 걸 일단은 느꼈고요. 그리고 그 콘텐츠로 넘어가자면 당연히 비슷한 것은 그 콘텐츠의 휘발성과 연결되어 있는 또 시성 같은 게 되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퍼블리 같은 깊이 있는 분석 기사 같은 게 나오려면, 레포트가 나오려면 이걸 작성하실 바깥 에디터분을 섭외하고 그분이 이 내용을 작성하고 정리해서 퍼블리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뉴스보다 하루 늦을지는 몰라도 바로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의성에서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퍼블리도 뉴스레터를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은 주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 이메일 뉴스레터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차별점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메일을 놓지 않는 거, 그것도 퍼블리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화는 무슨 얘기였을까요? 차별화. 퍼블리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차별화. 네, 차별화도 거의 같은 맥락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 관련해서도 이메일이라는 걸 왜 도입을 했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메일 뉴스레터의 시대가 사실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미국에서 이미 왔기 때문이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벌써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유료 이메일 뉴스레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간 이스라라는 분은 자기의 수필을 매일매일 보내서 한 달에 10,000원을 받으세요. 비슷한 일간 박현우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칼럼을 보내서 20,000원을 받으세요. 어떤 분은 그림 일기를 보내시고요. 지금 조금씩 이 뉴미디어계에서 벌써 나오고 있는 파장인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데 페이스북에 이 수많은 뉴스피드에서 이 정보의 홍수에서 운에 맡기는 거에 이미 질린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주제에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주기로 보내주는 이 약속된 콘텐츠에 대한 매력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 뉴스레터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카톡이나 기성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저희 고스미도 그렇고 저희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해서 그냥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많은 부분에서의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되게 중요한 요소는 디자인이고, 근데 카톡 같은 걸 쓰면 좋긴 한데
나쁜 말로 하면 좀 찌라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냈을 때. 네, 나쁜 말로 하면. 네네네. 근데 뭔가 그런 걸 연상시키는 순간 이미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만의 색깔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레이아웃이 자유로운 이메일을 사용하자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 질문도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빈다님도 서울대학교고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 오기까지 계속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었는데 또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 계속 하고 살았던 친구들이었는데 저희가 어디에서 만나냐면요. 이넥터스라는 곳이 있어요. 각 대학별로 비영리 단체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세계 곳곳 나라마다 있는데 그거에 이제 한국 지부에 대학별로 다 있는 건데 저희가 서울대학교 이넥터스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하는 거냐면 사회 문제를 그냥 한번 해결하면 그러니까 막 쓰레기 줍기로 한번 딱 하면 그때만 해결이 되잖아요.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비즈니스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동아리가 이제 이넥터스예요. 저희가 그때 했었던 거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 자꾸 그 정한인이라고 하죠. 비장애인 분들하고의 경쟁에서 그 안마 센터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단에 들어가서 아예 전국에 안마 센터를 이제 차려서 그분들이 굴릴 수 있도록 다 이제 들을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 작업하고 막 마케팅하고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마음 한켠에 둘 다 있었나 봐요. 이제 다은님은 퍼블리에 잠깐 갔었고 저는 인권센터에 미국에 갔다 오는 동안에도 계속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게 있어 미국에 내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한국에 내가 안 해도 생길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을 삼고초려로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오히려 미디어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 뉴미디어를 하겠다고 하니까 받는 스포트라이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경제학도니까 항상 그 희귀성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국 귀족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들은 흑인처럼 슬랭 쓸 수 있는 친구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그 희귀성의 논리로 봤을 때 미디어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를 관심 가져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하자. 요즘 그런 이야기를. 나 같은 사람이 그만두고 창업하는데 주목을 못 받겠지.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